저는 올해 78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죽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불편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진정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친구의 장례식을 떠올립니다. 조용한 장례식장,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던 그곳. 친구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모든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친구의 미소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마지막 그 자체가 아니라 미루어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우리가 끝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정리되지 않은 관계, 하지 못한 말, 이루지 못한 마음의 숙제들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은 떠난 뒤에도 누군가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한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이라는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 씨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으니까요. 재산 정리도 하지 않았고 유언장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아들이 남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집을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업 자금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는 형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모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기억만 있었을 뿐입니다. 평생 함께 자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정리되지 않은 삶 앞에서 그들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아들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가족마저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가족이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판사 앞에서 형제들은 서로를 고소인과 피고인으로 마주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상처는 남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형제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서로를 모르는 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김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명확히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 부족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떠나는 것도 예의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명확한 뜻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정리된 삶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긴 정리되지 않은 삶은 남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73세였던 그분은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병원 침대에서 유언장을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박 여사는 세 자녀를 모두 불렀습니다. 차분히 앉아서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했습니다. 집과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무엇보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녀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느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75세의 이 선생님은 건강했지만 언젠가 올 그날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평생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고 사진을 하나하나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사진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각 사진마다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사진은 1978년 봄, 너희 엄마와 처음 만난 날이야. 그날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어서 함께 뛰어갔지. 엄마가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았어. 이 순간이 아빠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단다. 이 사진은 내가 태어난 날이야. 1985년 12월 3일 새벽 2시 45분. 아빠는 너무 떨려서 손이 계속 떨렸어. 간호사가 너를 내 품에 안겨줬을 때 아빠는 울었단다. 이렇게 작은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동시에 느꼈어. 이 사진은 우리 가족이 제주도에 갔을 때야. 너희 엄마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던 날이지. 겁이 났는지 내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 하지만 제주도 바다를 보고는 아이처럼 좋아했지. 그 미소를 평생 잊을 수 없어. 1년에 걸쳐 이 선생님은 3,000장이 넘는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마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작업을 마친 뒤 이 선생님은 자녀들을 불러 USB를 건넸습니다. 이게 아빠가 너희에게 남기는 거야. 아빠의 기억들, 아빠의 사랑들이 다 담겨 있어.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이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떠나도 아빠의 사랑은 남았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너희가 외로울 때 이 사진들을 보면서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 저는 이 두 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떠날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남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유언장을 쓴 뒤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자녀들과 남은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사라졌으니까요. 이 선생님은 사진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모두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맺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더 사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더 감사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니라 남기는 일입니다. 어느 봄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삶을 정리하기로요. 처음 시작한 곳은 서재였습니다. 5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선반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오래된 셔츠였습니다. 하얀 셔츠. 지금은 누렇게 변했지만 한때는 정말 하였습니다. 이 셔츠를 보는 순간 저는 5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75년 5월 25살의 저는 이 셔츠를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셔츠를 3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땀도 많이 났습니다. 그녀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햇살 아래서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딸기 맛을, 저는 초콜릿 맛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요. 그 셔츠를 손에 쥐고 저는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3년 전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셔츠를 만지니 그녀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셔츠를 버린다고 해서 그날의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기억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영원히 거기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셔츠를 기부 상자에 넣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작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1975년 5월 아내와의 첫 데이트. 내 인생 최고의 날. 다음으로 나온 것은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20통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이 힘들지만 견딜만 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21살 아들의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니 입대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소 앞에서 아들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도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서서 걸어갈 때 저는 결국 울었습니다. 10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통화 후 저는 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5통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져. 내 아들에게 보여줘.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사진첩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 흑백 사진도 있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어깨에 태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에 쥐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 사진을 버린다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제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스캔했습니다. 디지털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요. 일주일에 걸쳐 저는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절반 가까이를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비워야 다시 채워집니다. 집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것들을 보내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손을 놓아야 할 것들을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정리를 마친 서재는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햇빛이 더 잘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가볍게 살 수 있겠구나. 해시태그 오. 관계의 정리 미루었던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물건을 정리한 뒤 저는 더 어려운 정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로 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제게는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성준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가족처럼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20년 전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성준이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성준이는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한 달 뒤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석 달이 지나도록 갚지 못했습니다. 성준이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5달째 저는 드디어 돈을 모았습니다.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성준이에게 전화해서 약속을 미뤘습니다. 성준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성준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바빠서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락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하지? 자존심과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던 날, 저는 오래된 사진첩에서 성준이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대학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40년 우정을 버린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연락하겠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돈 늦게 갚은 것도, 약속 미룬 것도, 20년 동안 연락 안 한 것도. 전화기 너머로 성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도 미안했다고, 연락하지 못한 게 바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대학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옛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2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지며 성준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끊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꼬인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듭을 푸는 열쇠는 한마디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우리 인생에는 미루어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하기에 오늘보다 좋은 날은 없습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루를 완성하려 합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정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정리였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겁습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쌓입니다. 먼지처럼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려면 먼저 하루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오늘 고마운 일이 뭐가 있었지? 평범한 하루였으니까요.
특별한 일도 없었고 누가 선물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하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 첫째, 건강하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둘째, 손주가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씨가 좋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 3가지를 적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충만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는데 감사한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적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에게 한 짜증을 아쉬운 일로 적었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아내의 미소를 보며 다시 감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노트를 다시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에 감사했구나.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요. 매일 밤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좋았던 것에 감사하고 아쉬웠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끝맺음의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밤 마음을 씻습니다. 감사로 씻고 반성으로 행궈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를 정리할 수 있다면 일주일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정리할 수 있다면 한 달도, 1년도, 결국 인생 전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평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쉬웠던 일 1가지도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평화로울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짓습니다. 끝맺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을 더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겁거나 슬프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는 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해를 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이유는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정리한다는 것은 끝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남은 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을 더 가볍게, 더 사랑하며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78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리했으니까요.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할 말을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하루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버릴 수 있는 것, 풀어줄 수 있는 관계,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무엇인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은 정리가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혹은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